안녕하세요. 작가 유현우입니다. 네, 이제 저번 시간에 군 시절 썰을 갖고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군 시절 이후에 전역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냥 간략하게 정신이 나갔다고만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전 대장님이 국군수도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라고 했을 때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진찰을 하고 있는데 헛것이 보였거든요. 그좀 믿을 수 없겠지만 군의관의 입에서 뱀의 혀가 보여가지고 진찰실이 두려워져가지고 그냥 진찰실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뱀의 혀가 보였을 때 군의관한테 사단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진찰실에 나가니까 군의관은 이 사람은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다 판단해 바로 정식과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국군수도병원 병력 5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막 붙들고, 뭐 저 어디 도망가지도 않는데 막 붙들고 압박 침대에 막 손 묶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침대에 누워가지고 간호장교가 나와가지고 오른팔에다가 주사를 놔가지고 그렇게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강제 입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일반적인 정신과면은 왜 사단이냐라고 말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아 그랬군요, 뭐 이런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는 모은 것 같아요, 뭐 헛것이 보이는 건 모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모님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입원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그렇게 입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을 뭐 억울해서 원래 소송도 걸고 그러려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거는 또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대에서 정신쇠약 증세를 보이긴 했어요. 그런 그 국군수도병원 진찰실 가기 전에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막 전역도 하고 절망적인 사건이 많아서 좀 정신쇠약 증세를 보인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따로 소송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런 거를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네, 그 책이 그 전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저번에 말씀 못 드린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재밌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 이함대에는 이제 그 학교 동기, 목포해양대 동기들이 좀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해함에 근무하는 동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사령부라 그래가지고 뭐 정보사령부에서도 군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보사령부 배에 부함장이거든요. 부장으로 근무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그 정보사 배가 낡아가지고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함대 배가 계류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였는데 정보사 배에 파공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침수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저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배 물 차니까 빨리 와, 이제 야 막 빨리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건 이유는, 제가 기지전대 군수천무니까 제 밑에 이제 항만지원대랑 화생방지원대 의무대 이렇게 소방 의무, 뭐 배를 끌고 계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력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그 사건으로 출동해가지고 그 화지대가 아마 펌프로 막 물을 퍼냈는지 뭐 퍼내고, 그 다음에 뭐 물개로 끌었나 와이테로 끌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한 대 전체가 소동이 나고, 막 전대장님도 어떤 상황인지 보러 오시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막 제 친구니까 막 말을 편하게 하니까 막, 야 지금 X 막 저기 뭐 저기 됐어, 막 빨리 와 이 새끼, 막 지금 애들이랑 물 퍼내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야 빨리 와 새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심각한 상황인데 웃겨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뭐, 뭐 다시 퇴원했다가 또 입원하고 뭐 이런 뭐 그런 뭐 구구절절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다른 113기 친구들보다 빨리 전역했어요. 그러니까 113기는 원래 15년 11월 30일이 전역 날짜인데 저는 15년 5월 20일에 그 불명예 전역으로 빨리 전역했습니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근데 15년 6, 7, 8, 9 뭐 이렇게 하반기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전역 후에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악몽에 시달렸고 16년이 돼서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저는 그 2016년에 이제 약간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기독교인인데 제가 막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막 전역하고 막 그렇게 나쁘게 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높은 곳에도 올라가 봤고 뭔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갖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갖고 선교사 되기 전에 이제 간사가 되고 뭐 그런 예수전도단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DTS라고 하는데 그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 그래서 제자 훈련 학교라 그러는 뭐 그런 DTS를 지원해가지고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이렇게 성경하고 뭐 성경책도 보고 선교하고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듣고 그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러시아 우스리스크를 갔나 그랬는데 그 우스리스크가 그 최재형 선생님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한테 브라우닝 권총을 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중근 선생님이 사격 훈련을 한 그런 장소 터도 있고 그리고 단지 동맹을 맺었던 장소에다가 비석을 세워가지고 뭐 그렇게 기념하고 있고 그리고 막 그 거기 뭐 박물관인가 최재형 선생님 집인가 거기에 그 우이국 헌신 군인 복문 그거 안중근 의사가 남긴 그 글씨가 액자에 적혀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안중근을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엄청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러시아의 위성 국가를 갔는데 저희가 그 전도 여행 가기 전에 열방대학에서 막 성극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성경 연극 뭐 그런 걸 준비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알타이 공화국에 이제 거기서 거기 사는 아이들한테 이런 수련회에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성극을 보여주니까 애들도 다 감동하고 막 거기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수련회하고 막 그렇게 재밌게 보냈고요. 그런 알타이 공화국에 수련회를 했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랑 이제 알타이 공화국에서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 사세요. 노보시비르스크가 그 러시아 3대 도시거든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 번째가 이제 노보시비르스크인데 거기 노보시비르스크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예배하고 살면서 뭐 이렇게 또 다음 사역을 준비했고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사역이 아니고 약간 편하게 자유관광을 했는데 그 모스크바 그 말로만 듣던 붉은 광장도 갔고 그 테트리스 초기화면 이렇게 그 뭐 그런 아람브라 공장 뭐 이렇게 생긴 그런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도 갔고 그리고 모스크바는 인상적인 게 그 레닌의 묘를 그 방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는 줄이 길어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크렘린궁이 이제 러시아의 청와대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크렘린궁에 문이 어디냐 막 물어봤는데 막 제대로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고 막 러시아 말로 대답해가지고 그래서 언어가 잘 안 돼서 크렘린궁 내부는 못 봤고 대신
거기에 있는 박물관을 봤어요. 러시아의 박물관을 갔는데 뭐 러시아가 수집한 그 영국 대형 박물관처럼 러시아가 수집한 그런 해외의 유물 같은 게 전시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모스크바 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스크바 안쪽에 어떤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좀 약간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무래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연합국들하고 타협을 안 하는데 러시아 내부에 UNHCR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 운영하는 NGO 단체, 유엔 난민기구, 뭐 UNHCR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UNHCR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북한 출신 벌목 노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러시아 루블, 그 러시아 화폐가 루블이거든요. 그걸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뭐 그런 외화벌이 노동자가 있는데 이게 파견될 때 그런 노동자하고 돈을 관리하는 사장하고 그 사장하고 노동자를 관리하는 보위부가 한 명씩 이렇게 팀을 짜서 보내지는데 이게 원래 얘네가 이제 북한으로 돈을 거의 다 보내 막 7, 80%다 보내고 나머지 막 2, 30%로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야 우리들끼리 그냥 돈 보내지 말자 그냥 하고 뭐 북한하고 연락을 끊어가지고 약간 타락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UNHCR을 이용해서 남한으로 막 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죠 거기 가가지고. 근데 그런 곳에 이제 저희는 이제 선교팀이니까 거기 가서 그런 분들한테 막 이제 곧 남한으로 들어가게 되실 거니까 뭐 들어가실 때까지 뭐 건강하십시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단둥으로 가가지고 단둥도 약간 자유여행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가면은 그 압록강에 그런 유람선을 탈 수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그 유람선이 이렇게 북한을 근접하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너무 근접하니까 북한 꼬맹이가 막 돌멩이를 저희 배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 뭐 아무튼 그럴 정도로 그리고 막 북한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다 보이고 아무튼 뭐 그런 뭐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징으로 가가지고 베이징에서 또 어떤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지역이 어딘지 안 알려주고 들어가니까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탈북하신 그런 자매님이 집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막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중국에 가면은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중국 브로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탈북을 했는데 탈북하자마자 이제 인신매매 시장에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베이징 그런 수도 말고 그런 거기에 시골 이제 한족 남편 막 결혼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북한 출신이니까 중국에 주민등록 같은 게 안 나오고 그 아이도 주민등록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그 아이도 주민등록이 안 나오니까 의료보험 이런 것도 안 되고 막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저희 이제 선교팀은 그런 분들한테 애들 학용품이나 그런 자매님 화장품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뭐 드리면서 막 책가방도 막 그 중국 백화점에서 막 사서 준비해서 갔어요. 막 그래갖고 책가방이랑 학용품이랑 뭐 필통 같은 거랑 화장품 이런 거 드리면서 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그렇게 돌아왔고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2016년 4월에 그 제주 열방대학 가가지고 거의 9월까지 중국 러시아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그리고 같이 여행했던 친구들 중에 약간 친해져가지고 뜻이 맞아가지고 우리끼리 전도 여행을 또 가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일본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일본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도쿄하고 오사카를 갔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제가 좀 약간 준비를 하고 갔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그 일본에 있는 한민족 동포들 제일 동포 자이니치라 그러는데 그 동포들이 조총련하고 민단으로 갈려 있더라고요. 근데 조총련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
북한을 지지하는 제일동포고 민단은 남한을 지지하는 제일동포인데, 원래 그 분단, 남북분단 6.25 초기에는 조총련의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당연히 민단이 엄청 많은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일동포 안에서도 이렇게 갈려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합사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 이 합사가 그, 그 2차 세계대전이나 태평양 전쟁 이런 상황에서 그 일본을 위해 죽은 사람들이 신이 되어가지고 합장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신사에 이렇게 합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합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그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런 일본 제국주의 군인들을 신으로 모셔서 그 신사 참배하는 거니까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이렇게 일본 전도 여행 전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루어진 야스쿠니 신사 이런 데도 방문해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또 그 같이 그 도쿄에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인디밴드 출신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잘 쳐가지고 그 친구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찬양을 작곡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찬양으로 버스킹을 해서 좀 약간 여행 자금을 막 벌고 그랬는데, 도쿄에서는 이제 또 같이 디테스 했던 친구 중에 그 제일동포가 있어가지고, 그, 그 친구는 이제 도쿄에 사니까 도쿄에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가 그 친구들 2명하고 저희 3명이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쿄에서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오사카로 이동하는데, 근데 원래 오사카 이동할 때는 신칸센을 타고 이동하면은 빠른데 저희는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본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심야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막 11시인가 뭐 그때 출발해갖고 새벽에 도착, 5시간 정도 했고 새벽에 도착하는, 오사카로 도착하는 그런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고 오사카로 넘어가가지고, 또 오사카에도 또 저희 같이 디테스 참여했던 형제님 그 아버지가 목사로 계신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이제 오사카의 하게노차야라는 그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만 오는 교회인데, 그 아까 말한 그 인디밴드 출신 친구가 그 작곡한 찬양을 그 저랑 거기 교회 뭐 집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번역해가지고 막 불렀는데, 노숙자분들이 막 그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잘 따라해 주셔가지고 되게 즐거운 막 찬양 시간이었고요. 그래갖고 막 탄력 받아가지고 오사카 공원하고 막 그런 오사카의 백화점 막 이런데 그냥 앞에서도 막 찬양으로 버스킹 해가지고 막 버스킹 수익이 좀 돼가지고 막 계속 여행했었어요. 그리고 오사카 공원에서 버스킹 하고 있는데 어떤 일본 그 약간 취한 아저씨분이 와가지고 막 그 인디밴드 기타 치는 친구한테 I feel your soul 이런 거, 나는 너의 영혼을 느꼈어. 뭐 일본애도 영어 못하는데 막 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본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제가 간사로 광주지부에 예수전도단 광주지부에 간사로 위탁했는데, 이제 위탁해서 이제 간사는 그 돈을 버는 영리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펀딩 계정 같은 걸 제가 만들었어요. 뭐 미션 펀드라는 그런 데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지냈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새벽까지 막 거의 밤새면서 기도했는데, 막 그때 막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한민족의 역사가 너무 슬픈 거예요. 막 그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바로 6.25 사변을 겪고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런 막 슬픈 그런 마음들이 막 한 번에 저한테 다 와가지고 막 제가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광주지부 계신 분들한테 폭력적인 그런 증세도 보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약을 안 먹었나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민폐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간사로 계속, 간사는 이렇게 공동생활인데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갖고 아버지가 광주로 오셔가지고 그 고대고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한 달인가 또 있다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16년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또 선교사는 간사는 그렇게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기타리스트가 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홍대에 기타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기타 학원 다니면서 이제 기타 학원 알바도 있어요. 기타 학원 뭐 이렇게 카운터 봐주고, 카운터라 그래야 돼. 카운터는 아니고 뭐 하여튼 뭐 데스크 봐주고, 그다음에 학원 끝나면 문 잠그고 나오는 뭐 그런 알바도 하고 그랬는데, 학원비도 비싸고 학원을 3년 정도 다녀야지 기타 입시가 될 정도로 손가락 실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돼도 또 실용음악과 가도 실용과에서 바로 수입을 가지는 게 아니고 4년을 전공해야 되는 거라서 너무 부모님한테 손은 걸리는 거라 생각해서 그만두고, 그때 당시 열풍이었던 공무원 준비를 시작해갖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2017년 연말까지 준비해서 시험 한 4번 정도 쳤는데 계속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2018년 7월에 현무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현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고요. 그리고 2017년에 공무원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여유가 좀 있어서 2017년 5월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유럽 여행 다녀온 썰 풀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유럽 여행은 일단 14박 15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독일, 베를린 다녀왔고요. 그래서 영국 들어가는 비행기가 38만원, 베를린 아웃 비행기가 50만원 들었고, 여동생이랑 간 거였고, 식비하고 호텔 거의 저렴한 거라서 300도 안 들게 나왔어요. 일단 저는 그런 비틀즈하고 오아시스의 나라 영국에 간 거에 대해서 엄청 신이 났고, 막 빅벤, 런던 아이, 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셰익스피어 서점 막 이렇게 영국에서 갈 수 있는 곳을 3개월 전에 다 조사해갖고 막 다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런던 파리 해저 열차를 타고 파리로 이동해가지고 에펠탑, 노트르담 성당, 몽주약국, 몽저쿠 화장품이 유명하거든요. 그래갖고 몽마르트 언덕, 뭐 사랑의 벽, 뭐 이런 데도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부다페스트 비행기로 이동해가지고, 또 부다페스트는 부다페스트 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음식점하고 유람선하고 막 온천 같은 거를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막 세치니 온천이랑 그 부다페스트 거기 강이 있는데 거기 유람선도 타고 막, 그 다음에 또 열차로 프라하로 이동해가지고 프라하에 이제 까르교하고 뭐 구시가지 이런 곳이랑 프라하성 같은 데서도 이제 정말 아름다운 도시의 광경을 즐겼고, 그리고 이제 또 프라하에서 베를린으로 이제 침대 열차를 이동하는데 그 침대 열차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재밌게 그 열차 여행을 하고 또 베를린 도착해가지고 이제 저는 또 가장 인상적인 그 독일 판문점인 체크포인트 찰리에 가가지고 그 엽서를 샀어요.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당시 엽서인데 탱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체크포인트 찰리가 이렇게 있는 엽서인데 그런 거를 사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독 서독에 통일되고 형제가 입맞춤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벽화가 있는 곳에도 갔고, 그리고 2017년이 이제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500주년이 되는 해여가지고 그 비텐부르크를 가는 열차를 예매하려고 그러는데 그 열차가 막 127유로가 나와가지고, 그 독일이 여행 마지막 지역이기도 하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 마틴 루테 95개조 반박문이 있는
그 종교개혁의 성지 비텐베르크는 제가 못 갔어요, 아쉽게. 아무튼 뭐 이렇게 유럽에 5개국 다녀오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2016년, 2017년 이렇게 2년을 걸쳐서 다녀왔고 이렇게 전역하고 견문을 넓히면서 살았고, 이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6월 30일인가 끝나는데 그거 끝나고 딱 7월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한 현무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그 전역 후 첫 직장을 갖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뭐 이거는 이제 또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에피소드 4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